안녕하세요. 할매 감성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알람이 세 번째 울렸습니다. 김서윤은 침대 옆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통근버스 시간, 임시 출입증 수령 장소, 팀 오리엔테이션. 셔츠의 얇은 실밥을 잘라내고 구두 앞코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깨선을 곧게 세우니 낯선 정장이 몸에 맞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시락과 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인사팀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지각시 사유서 제출. 오늘따라 유난히 이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첫날부터 실수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앞은 낯선 무대처럼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보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단순한 출근이 아니라 인생이 갈린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서윤은 서둘러 내려 큰 길 쪽으로 걸었습니다. 회사까지는 아직 10여 분 남짓 남았다고 계산했지만 첫 출근이라는 압박감에 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차선 위로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셨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도로 맞은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쿠터와 승용차가 부딪히며 균형을 잃었고 운전자는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고개를 돌려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차도를 가로질러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번지진 않았지만 남성은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사고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가빠요. 통화를 마치자마자 서윤은 주변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 제발 차량 한 대만 세워주세요. 그러나 차들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대학 시절 강의에서 배웠던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가다듬도록 도왔습니다. 남성의 눈이 조금씩 초점을 되찾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계를 확인한 순간 회사까지 도착할 시간은 이미 빠듯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어져 갔습니다. 서윤은 남성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가방을 메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목 뒤로 흘러내렸고 손에 쥔 서류 봉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시계 바늘은 잔인하게 앞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정문 시계는 이미 약속된 출근 시간보다 10분을 지나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방문증을 확인하던 직원은 무표정하게 지각 처리를 안내했고 서윤은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첫날부터 늦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기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각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얇은 종이 한 장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서윤은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대로 사실을 적잖이 변명처럼 보일까 두려웠고 간단히 줄이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 기록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현장 목격, 응급조치 후 도착. 종이를 건네자 직원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직접 뭐라 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자신이 괜한 주목을 받은 것 같아 숨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하다니. 며칠이 지나자 회사 내부는 분주해졌습니다. 중견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대기업과 직거래 계약을 추진하는 날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른 아침부터 복사기 소리와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발표 자료 일부를 검토하고 계약 담당 부장을 보조해 미팅에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부장은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모아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팅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한 단계 도약합니다. 지각, 준비 부족, 불필요한 말은 절대 용납 안 됩니다. 그 시선이 서윤을 스쳤습니다. 첫 출근 날의 지각이 이미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프린트된 자료를 더듬었습니다. 통계 수치와 그래프는 이미 수십 번 확인했지만 막상 발표가 다가오니 긴장으로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퇴근길에도 카페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다시 펼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내일이 시험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이 걸린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버지, 등록금을 걱정하는 동생. 서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된다면 모든 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계약 미팅 당일 서윤은 이른 아침부터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은 2시간 넘게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차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땀에 젖은 셔츠 깃을 다잡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손님들은 불평 섞인 목소리로 서로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좀 움직입시다. 차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그 사이에서 서윤은 가방끈을 움켜쥔 채 오늘 미팅 자료가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줄 뒤에 섰습니다. 이내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계약 담당 부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도착 확인, 늦지 말고 바로 택시 타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격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더운 공기가 숨을 막는 듯 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단단한 긴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만은 실수할 수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앞줄에서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자 서윤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곧 순서가 오겠구나 생각하던 순간 도로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한 어르신이 인도 가장자리에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주변 몇 사람이 놀란 듯 바라보다 곧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쳤고 택시 줄에 서 있던 이들도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누운 채 어르신은 가슴을 움켜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벗어나 택시에 올라타면 미팅 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줄에서 벗어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르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르신은 힘겹게 눈을 뜨려 했으나 금세 감겼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더운 공기 속에서 그의 손마디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 서윤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입니다. 남성분이 의식을 잃으셨고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짧게 끊어 말하자 곧바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세요. 호흡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윤은 어르신의 상체를 조심히 돌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몇몇은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려 눈가가 따끔거렸지만 서윤은 오직 환자의 가슴이 다시 움직이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미약하게나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 곧 옵니다. 여기 공간 좀 비워주세요. 망설이던 행인 몇 명이 나서서 차량을 통제해 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달려와 환자를 인계받자 서윤은 비로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미팅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조급함이 몰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서윤은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자 차가 도로 위로 합류했지만 이미 시계는 약속 시간을 무자비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켜니 부장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고 메시지에는 짧은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나? 곧 회의 시작이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라 서류 봉투가 축축해졌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팅이 시작된 지 1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회의실로 달려갔지만 문 앞에서 대기하던 직원이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발표는 끝났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온라인 뉴스 속보에 터미널 앞 의식 잃은 시민, 신속한 응급조치로 회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현장에서 도움을 준 청년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은 자신이었지만 회사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실패의 책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출근 인사를 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동기들마저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계약 날린 거 서윤 때문이래. 좋은 일 한 건 알지만 회사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지. 잠시 후 부장이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자리에는 팀원 몇 명과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미팅, 준비는 완벽했는데 결국 담당자가 늦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사유는 다 들었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결과가 전부입니다. 서유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쓰러진 어르신의 창백한 얼굴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회사가 입은 손실을 생각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동료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개인적인 선행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보면 곤란하지. 짧은 말이었지만 서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 상사들과 인사팀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일 미팅 지각 사유가 응급사고 현장 구조라 했죠?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을 보태려 했지만 다른 간부가 말을 끊었습니다. 언론에는 미담으로 보도됐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선 결과가 중요합니다. 계약 하나가 무산되면서 손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더 팽팽해졌습니다. 서윤은 손을 모으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옳다고 믿는 행동이 누군가에겐 실책으로만 남는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변명조차 정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2개월 감봉이었습니다. 파면은 아니지만 인사고과의 불이익이 반영되고 향후 중대한 업무 배치는 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서윤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며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이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서윤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니 자리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는 손이 떨렸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다시 꺼버렸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가방을 어깨에 매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차들이 불빛을 켜고 도로를 메웠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동안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범했지만 서윤에겐 그 무표정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는 달리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버스 진동에 몸을 맡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미팅과 관련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미 무산된 계약건으로 연락이 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사 오너께서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서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곧 이어진 안내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회의실, 그것도 오너가 직접 배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서유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고 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본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자신이 갑작스레 회사의 희망이 되어버린 기묘한 반전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내 직원을 따라 들어선 순간 익숙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터미널 앞에서 구조했던 그 어르신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서유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낯선 노인이 바로 이 그룹의 오너였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전략기획실장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번 계약을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상황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서유는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발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괜찮으셨습니까?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추궁하던 임원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한 간부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서유는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굳어있던 어깨를 낮췄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화면에 계약 조항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회장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건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체결합시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영구 계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짧고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자리 곳곳에서 웅성임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계약이 단번에 영구 계약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장과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일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유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각으로 징계를 받던 자신이 지금은 회사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자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이 지나 사무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자리는 더 이상 무거운 시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묻곤 했습니다. 그날 정말 대단했어. 뉴스에서 봤어. 부장마저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앞으로 기대하지. 퇴근길 서유는 유리창에 비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옥죄던 불안과 자책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첫 월급으로 무엇을 할지 적어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치료비, 등록금, 그리고 작은 여행.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로 맞아주었고 동생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유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날의 선택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길을 걷겠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